7월 들어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의 일종인 BA.5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지나고 학교가 개학하면 확진자가 더 늘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부산시가 올해 1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일상회복과 그린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에 추가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부산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15분 도시의 확산 모델인 해피챌린지 사업에 부산진구 단감 개금 생활권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온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부산 지역은 17일 낮까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곳에 따라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7월 들어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의 일종인 BA.5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었고 여전히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택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여름 휴가철이 지나고 학교가 개학하면 확진자가 더 큰 폭으로 늘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BA.5 변이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건 7월 둘째 주부터입니다. 7월 첫째 주 7,000명대였던 부산의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수는 둘째 주 15,000명을 넘겨 2배로 급증하더니 매주 앞자리 수를 갈아치우며 늘고 있습니다. 8월 둘째 주에는 확진자 수가 51,785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활동량이 많은 20대 비중이 16%에 육박해 가장 높았습니다. 8월 둘째 주 기준 재감염자 수도 2,437명으로 늘었고 3번 확진된 사람도 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휴가철 이동량까지 많아지며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앞으로 확진자 수가 더 크게 늘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여름 휴가의 여파와 각급 학교의 개학으로 향후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산의 4차 접종률은 13%대로 저조한 상황이지만 60대 이상 고령층과 위중증 환자 등 고위험군 발생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휴가철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시가 올해 1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일상회복과 그린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에 추가로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시민들의 세금이 부산시 어떤 사업에 사용됐는지 차선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부산시의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1조 4,600억 원입니다. 본 예산 대비 10.2%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요 재원으로 지방교부세 5,789억 원, 잉여금 3,503억 원이며 지방채 160억 원은 오히려 감축을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의 중점 편성 방향은 첫째, 민생경제 안정, 둘째, 일상회복 가속화, 셋째, 그린 스마트 도시 부산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버스, 지하철 등 7개 분야 공공요금이 전면 동결되면서 버스 중공영제와 도시철도 재정 지원에 각 942억 원, 929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저소득층 아동급식비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노인 무료급식비는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이 늘었습니다. 예산 조기 소진으로 혜택이 줄어든 지역화폐 동백전에 추가로 440억 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와 함께 시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 추가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재해구호기금 100억 원을 추가로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15분 도시 조성에는 231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를 통해 천리 갈매길과 미세먼지 차단 녹지벨트를 조성하고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 들락날락 29개소를 신규로 만듭니다. 시는 2030 엑스포 유치 실사에 대비해 필요 사업비를 추가로 43억 원을 편성하는 등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기 위해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용역 사업과 수소 생산 충전 시스템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이 새롭게 추진됩니다. 시는 사업 효과가 미흡하거나 올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160억 원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편성에 제출한 부산시 예산안은 8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15분 도시의 확산 모델인 해피챌린지 사업에 부산 진구 단감 개금 생활권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300억 원이 투입돼 프로그램형 공원과 테마공원이 조성되고 보행 환경 개선 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주택이 밀집한 단감동과 개금동은 철도시설과 동서고가도로 등으로 오랫동안 단절된 지역입니다. 부산 진구는 부산시와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추진 방향 등을 공동으로 구상하고 시행 과정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온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16일 부산 울산 지역까지 비가 확대돼 17일 낮까지 내릴 전망입니다. 16일 밤 9시부터 17일 오전 9시 사이에는 부산 지역에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100mm며 곳에 따라 150mm 이상이 내릴 전망입니다. 부산 지역은 비가 그친 후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는 19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다시 비가 올 예정입니다. 남하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부산, 울산, 경상남도에 17일 낮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쪽에서 유입되는 덥고 습한 공기와 북서쪽에서 유입되는 찬 공기가 만나 남북으로 폭이 좁고 동서로 길게 형성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부산의 한 은행에서 50대 A씨가 환전한 외화 일부에서 위조 지폐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동구의 한 은행에서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를 환전했는데 이 가운데 $100 지폐 7장이 위조 지폐로 확인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여행 전 외화를 환전했지만 여행 과정에서 돈을 쓰지 않아 다시 환전하기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해당 은행 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9시쯤 강서구의 한 주유소 옆 공터에 주차된 카니발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2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차량 조수석에서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인근에 세워져 있던 탱크로리 차량으로 불이 번져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A씨의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15일 영도 중리 앞 해상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A씨가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부표를 잡고 있던 A씨를 구조했습니다. A씨는 물놀이 중 물에 빠진 안경을 찾으려다 파도에 휩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고 건강 상태가 양호해 A씨를 영도 사격장 인근 육상으로 이송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개최되지 못했던 장안 숲속음악회가 2년 만에 기장 장안읍 기장 도예촌 특설무대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올해 11회째를 맞은 장안 숲속음악회에는 장민호, 나태주, 홍지윤, 은가은 등 미스 미스터트롯 출연 가수를 비롯해 가수 박상민과 여행 스케치 등이 출연해 다채롭게 무대를 꾸몄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에어바운스 물놀이 체험과 푸드트럭, 플리마켓, 미꾸라지 잡기 체험 부스 등이 운영됐습니다. 행사를 하면서 좀 더 그 장안에 머무를 수 있고 좀 더 장안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행사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에어바운스 애들 물놀이 시설까지 이렇게 겸비를 해서 행사를 하니 정말 오전부터 많은 인원들이 찾아서 오늘 좋은 행사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장안 숲속음악회는 오는 9월 3일 오후 6시 LG엘로비전 채널을 통해 전국에 방송됩니다. 정정복 기장군수가 16일 정관읍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반대하며 낙동강 유역환경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정정복 군수는 이번 시위를 통해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와 같은 지역 주민의 생활과 주거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주민과 의견 조율이나 협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 군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즉각 NC메디의 신규 소각장 사업 계획을 반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의료 폐기물 소각업체인 NC메디는 지난달 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기존 정관읍 용수리 일원에서 예림리 일원으로 이전하고 기존 소각장 5배 규모의 신규 소각장을 설치 운영하는 내용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광복절 연휴 사흘간 170만 명이 넘는 피서객이 부산 7개 해수욕장을 다녀갔습니다. 해수욕장별 방문객 수는 해운대 해수욕장이 80만 5천 명을 넘겨 가장 많았고 광안리 해수욕장 34만여 명, 송도 해수욕장 21만 4천여 명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동해와 남해안 해역에 대형 노무라입깃 해파리 유입량이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수가원 해파리 외배에 신고된 쏘임 건수는 전체 165건으로 부산이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과 울산, 경남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수가원은 몸체에서 떨어진 점액질 등은 물속에서 잘 보이지 않지만 독성을 가진 쇠기세포가 남아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파리에 쏘였을 때는 해수나 식염수로 충분히 씻어내고 45도 내외의 온찜질을 하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가원은 해파리에 쏘인 뒤 전신 통증과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있으면 병원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부산시가 2022년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9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시는 앞으로 지역에 특화된 메타버스 서비스를 개발하고 메타버스 기반의 체험 컨벤션 플랫폼 구축, 의료 메타버스 서비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송정 해수욕장을 메타버스로 구축해 서핑 빌리지를 주제로 서핑 강습 등 체험과 커뮤니티, 서핑 용품을 제작하고 영화의 전당과 실험미술관도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2년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지원 사업은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사람, 사물 간 상호작용으로 생활과 경제, 산업 분야의 혁신을 가져올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16일 첫 공식 일정에 나섰습니다. 서 위원장은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을 만나 부산 발전을 위한 여야 협치의 뜻을 밝히고 부산경찰청을 방문해 시민 안전을 점검했습니다. 16일 오후에는 중앙공원 충원탑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부산 시민에게 제대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유능한 민주당 부산시당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은숙 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경선에서 43.7%를 득표해 윤준호 전 국회의원과 신상혜 전 부산시의회 의장을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동구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오는 10월 열리는 BTS 콘서트를 북항 일대에서 개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당초 BTS 콘서트 개최 장소로 사직 아시아드 경기장과 삼락 생태공원, 북항 등 3곳이 검토됐습니다. 하지만 엑스포 유치위 측이 안전과 이동 동선 등의 문제로 북항 일대에서 대규모 공연을 여는 것이 부적합하다며 제3의 장소를 찾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구는 BTS 콘서트 장소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지와 북항 친수공원, 랜드마크 부지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엑스포 개최 장소 홍보와 북항 재개발 사업의 탄력적인 추진을 위해서라도 북항이 BTS 콘서트 장소로 선정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동구 평생학습관 수강생인 80세 강순분 씨가 전국 성인 문해교육 시화전에서 글봄상을 수상했습니다. 강순분 씨의 작품 봄날의 선물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다시 문을 연 한글 교실에 등교하는 기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강 씨는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배움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